손인수 대표님께서 전체 인사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앞에 인사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인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사실 오늘 이 토론회를 볼 때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한 행사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고 어쩌면 저희도 잘 모르는 어떤 시대적 요구 때문에 떠밀려서 시작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의 봄 이제 두 대표가 있는데 이전 12년간의 사교육 걱정 세상이라는 단체를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입시 고통과 사교육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채용 문화까지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그 기업의 채용 실태를 저희가 조사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안적인 채용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이것을 책으로 그리고 단행본 그리고 강연으로 이 정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직업계고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저희들이 보낸 채용 정보와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히 반응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좀 다소 당황했는데요. 저희는 평상시에 특성화 교육이라는 소위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입시 경쟁과 그리고 사교육 고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의 고통 문제에 집중하면서 직업교육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일반적인 교육 고통으로 감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봄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직업교육 학생들의 그 이슈가 저희들을 찾아온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교육청과 또 이태규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과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만남을 회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과제가 입시 경쟁 교육 문제를 푸는 것과 무관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배워가면서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지켜보자고 해서 여기까지 저희는 왔습니다. 고졸 취업 안전만 10년 보장제 이 정책은요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 진로직업 교육 정책 TF의 작품이고 오늘 오신 이은희 교장 선생님의 존재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 내용을 보시면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기도 하지만 다소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직업교육 학생들이 처해 있는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을 생각하면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될 요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현실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런 현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교육과 세상을 바꾸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결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해결해 주겠어. 이렇게 말할 때 현실에 오랫동안 눌려서 막상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없이 우리가 없어서 침묵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달라고 요구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달라고 요구할 것이 있어야 현실과 다투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제한 없이 상상하고 상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일해왔고 많은 결실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로직업 교육정책의 새 길도 그렇게 해서 열릴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오늘 토론회는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직업교육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고졸취업 안전망 10년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아이들이 직업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주눅들지 않고 진로의 모험을 마음껏 하며 필요할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그 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원하고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함께 숙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이상찬 별물학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별무리 학교 교장 이상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직업계고 아이들과 관련된 진로에 관한 논의를 이곳에서 함께하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280명의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5번의 그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쳤고 97%의 대학 진학률을 보였는데, 어느 날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간 것으로만 그 아이들의 모든 그 학업 과정이나 배움의 과정이 수렴된 것이다라고 생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대학에 목을 매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논의에 함께 참여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사회적인 인식이나 통념들을 좀 함께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키워내는 모든 아이 진로 선택 평등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두 아이의 대학 진학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대도시의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였고, 한 아이는 정말 어렵게 병 걸리고 또 어머니는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가 똑같이 같은 시기에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한 아이는 언론 정보를 전공하고 싶어 했고, 한 아이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어요. 전자에 있던 아이는 정말로 너무나 빼곡하게 가득 차게 기록된 생활 기록부를 갖고 오면서 언론 정보를 그 누구도 전공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렇게 왔었고, 한 아이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조차도 없는 그 아이였죠. 그 두 아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나 자신의 진로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과정에서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 이것은 비단 어떤 이 두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생의 위치에서 볼 때 그 아이가 일반 고등학교에 있건 직업계 고등학교에 있건 어느 곳에 있건 간에 느낄 수 있는 격차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없으면 안 되나? 애초에 이런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회 제도에 의해 만나게 되는 어떤 선생님, 학교라는 환경,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제3의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은 좀 동등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분절적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초등학생을 거쳐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학교는 학제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개인에게는 완전히 연결되고 통합된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진숙경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준비성,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한다거나 자기가 일하고 싶은 사회적 영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마침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부터 준비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그때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 단계,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 탐색 단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중학생이 저는 무엇이 될 것이에요. 제가 중3 아이들을 며칠 전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막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직업이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그 아이의 어떤 생각이 그런 걸 결정하게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냥 직업을 딱 정해버리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중학생 때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등 단계에서는 진로를 깊이 있게 심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7년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학생 꿈 조사 결과 보고에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결정하는 데에 선생님이 가장 낮게 그 영향을 준다라고 학생들이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진로 교사나 특정 학년의 교사만이 진로를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진로 지도 교사화를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교과목에서 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모든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처음 만나는 제2의 어른으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특정 교과에서 진로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중등교육에서는 진로 교사가 그 일들을 대부분 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시수의 문제라든지 설계의 문제라든지 행사의 문제로 진로 교육이 많이 좀 소홀히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주고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경험하고 학생들이 배울 때에 정말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선택을 할 때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진짜 세계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교육과정 속에 통합해 낼 때 학생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면 가장 실제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제 세상 속 문제 해결을 통한 게임 체인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정리하고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인턴십 센터드 프로젝트라는 중장기 직업체험 과정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진행 정리, 발표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으로만 수렴되는 어떤 그 고등학교 졸업의 출구 전략을 좀 뛰어넘어서 고졸 이후에 혹은 중학생을 졸업한 이후에 갭이어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6명의 학생들이 갭이어로 학교에 남거나 필요한 곳에 남아서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찾는 과정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들의 진지한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에 LMS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LMS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 작업을 아이들이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의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그 학점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지 고민할 때 LMS가 큰 도움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 학교들에게 무료로 배급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갭이어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이
대학으로만 어떤 수렴되는 출구 전략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로 직업 지원 센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급되고 연수형, 체험형, 여행형, 창업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갭이어 활동을 장려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제공받아서 이후에 있을 자기가 살아가야 할 진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가치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구조는 물리적 동등함이 학생 개별적 동등함으로 구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의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모든 사회 영역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짜 배움이 있는 학교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엔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의 김용식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 김용식입니다. 중학교에서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가 어떤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시켰는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공부를 좀 잘하고 하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특성화고 진학을 잘 안 하죠. 그 특정 어느 기술에 대한 그런 그 집중, 뭔가 이렇게 그 큰 어떤 비전이 있지 않는 한 이제 특성화고 진학하지 않고 좀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차선책으로서 보통 특성화고를 많이 선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아이들은 이미 어떤 패배감을 안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좀 겪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낙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두려움들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낙오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집단적으로 저는 이 젊은 세대에게 지금 그렇게 깔려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전환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논의가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특성화고의 어떤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 교육의 어떤 그런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어떤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좀 많고요.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제가 43쪽에 그 직업교육고등학교 10년간 진학 취업 현황을 보면 이제 대학 진학 비율이 높을 때는요 취업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부 정책으로 취업자를 또 이제 우대하고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제 진학률이 떨어져 왔었고요. 그게 좀 이렇게 부침을 겪다가 최근의 현상들을 보면 진학률도 떨어지고 취업률도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20년 보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부모들도 또 학생들도 어떤 특성화고에 진학했을 때 어떤 삶의 전망들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어떤 내 삶을 내가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역량들, 그런 조건들을 내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이런 특성화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제안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힘을 키워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가가 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맹수 전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이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일부 직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쨌든 평생 학습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12년 동안은 아이들에게 어떤 아주 그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어떤 학습력, 최소한 그리고 학습이 어떤 즐겁다라고 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 그리고 그러면서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고 그러면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학습이라고 하면, 공부라고 하면 좀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생학습 시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발제에서 제안들이 매우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졸취업 10년 보장하는 이런 특성화고 교육의 어떤 활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만으로 어떤 삶의 어떤 전망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지금 우리 교육 전체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바로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대입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 이후에 대학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곧장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경험들을 좀 하다가 그 이후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망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제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재직자 전형이라던가 또 그 기업 사내 대학의 어떤 활성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종교사운동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후보를 막론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안해 왔던 게 성인학습자 전형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그 만학도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지난 사람들에게 다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정원 외로에서 한 3% 정도에서 5% 정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등학생들에게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 공부하는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발상을 좀 전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년 정도까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갭이어를 경험하든 갭이어 형태의 어떤 아까 여행도 말씀하셨고 창업도 말씀하셨고 여러 어떤 사회가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3년 후에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별도로 전형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적은 비율로 시작할 수 있지만 좀 의미 있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20%, 30%까지 이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외로 할 것이 아니라 정원내로해서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바로 대학에 고졸 이후에 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한 3년 정도는 다른 경험을 내가 시켜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전한 마음들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지금의 이 대입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여러 노력들이 왜 실패하는가? 그것이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 입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렇게 서로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은 좀 더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어떤 단순히 문제풀이식 수업이 아니라 그냥 충분히 사고하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인턴십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대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그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학교 입학과 이 고등학교 교육을 일정 정도 좀 거리감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 3년 이후에 대학에 내가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선택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출구들을 만들어주는 전략. 이게 저는 지금의 어떤 대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안한 어떤 그 뭐 기업 사내 대학이라던가 특성화고를 통해서 내가 고졸 이후에 내 삶을 만들어 가고 해서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출구와 또 고졸 이후에 다른 경험들을 한 2, 3년 정도 하고 나서 대학에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출구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만들어질 때 지금의 어떤 이 대입의 어떤 이 꼬인 어떤 실타래를 좀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제안드려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뭐 추가적인 논의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발제안들을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좀 잘 알지 못해서 우리 특성하고 선생님들 몇 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제가 가장 좀 고민스러운 게 지금의 특성화고 교육이 일반계 고등학교 사고 있는 직업교육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 좀 이것들이 좀 구별되지 않아서 뭔가 좀 특성화고등학교 어떤 그 특수성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된다, 이런 좀 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이 특성화고 교육 또 일반 교육의 어떤 그런 그 목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좀 더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 3년 과정 내에서 이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꽉 짜인 어떤 특성화고 교육 내에서 이걸 또 하나의 또 트랙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별도의 과정으로, 지금 서울시 오디세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1년 과정 마치고 다시 고등학교 1년으로 돌아오는 그런 트랙들, 물론 2학년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좀 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 지금 특성화고 교사들이 가장 큰 고민이 학생들의 어떤 그 도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 도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취업처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교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취업처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 사내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 대기업의 일부에 그치지 않을까? 어떤 중소기업에 그 취업하더라도 이런 기업 사내대학의 어떤 여러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기업의 참여라던가 또 어떤 뭐 기업 연합회의 참여라던가 뭔가 이런 다양한 어떤 참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정책적으로 고민돼야 되지 않는가? 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재원 마련 방안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직무학위제 논의는 제가 오늘 발제 들으면서 제가 좀 직무학위제 이야기를 좀 이해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논의가 이런 특성화 교육의 또 새로운 활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육의 어떤 그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발상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논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청 선생님이나 김영기 선생님 두 분은 현장 선생님, 현장 교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현장의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2차 토론회가 28일 그 국회의원회관 장소는 제9간담회실입니다. 바로 옆인데요. 3시에 있고 더 알찬 내용으로 2차 토론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